더 이상 가두지 마라. 범죄시설 폐쇄하고 자립생활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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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시의 행은 행복한 집을 비롯한 범죄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즉각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촉구하라 라고 요구하면서 4.20 경주 공투단을 새로 꾸려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이 수립이 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탈시설 자립생활과 시설 폐쇄 할 수 없다면 법제도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요구할 것이며 경주시를 계속 투쟁을 이어가면서 탈시설 장애 자립생활 권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싸워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푸른마을은 사법처리 1심 결과 나왔잖아요. 그 대법 결과까지 또 볼 겁니까? 대법 결과 나오면 이미 형사처벌 됐으니 처벌이 완료됐는데 또 처벌할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냐면 그 법 개정 안 해도 돼요. 소장님 너무 물렁한 것 같아. 사업허가는 경주시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인허가는 경상북도에 있어요. 예산에 대한 집행권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결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셋 다 서로 미루고 있죠. 경주시는 경상북도에 법인 폐쇄하려면 경상북도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에 이야기하고 중앙정부는 사업 인허가권은 경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셋이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결정하면 시설은 폐쇄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된단 말입니까?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올 한해 경주 지역에선 장애인 거주시설이 인권 침해가 3곳이나 인권위원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왜 장애인 당사자들은 탈시설이 어려운지 모르겠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결정이 되고 장애인의 개인의 삶을 타인의 결정하는 경우가 의문이 든다. 모든 지역이 수용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열심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투쟁. 네, 문제가 있었던 시설 모두 30명, 40명, 50명 구조의 시설입니다.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시설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 그따위 변명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경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싸워나가길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는 또 가슴이 무겁습니다. 우리 6월에 행복한 집 사건이 터진 이후로 벌써 몇 번째 경주시 앞에서 결의대회 기자회견, 시장 면담, 정책협의 테이블을 만들어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경북도청 점거도 했었고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하고 이에 대한 의의를 계속 제기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도 경찰과 경주시, 경북도청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그저 이 사건 그저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냥 이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애인들도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할 권리 반드시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당당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답변 주지 않는 시를 향해서 저희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주시장님 우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바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찾아올 것이고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집 폐쇄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적극 수립하라. 경주 지역 5곳의 장애인 시설 중 3곳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과 비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경주 푸른마을의 장애인 청소년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약물 과다 투여 의혹으로 사망했고 10년 뒤에 유사한 사망 사건이 또 벌어졌다. 사람들의 존재가 채워지는 동안 시설장 겸 대표이사는 거주인들을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여 자기 주머니를 불렀다. 2014년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산하 선인재활원에서 대표이사의 입소보증금 착복, 노동착취, 공익제보자 탄압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대표이사는 과거 부산에서 매질과 강제노역으로 거주인이 집단 사망한 시설 운영자였으나 아무런 규제 없이 경주로 터를 옮기고 시설을 운영했다. 그리고 2019년 언론을 통해 해강 행복한 집 시설장에 의한 거주인 폭행,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공익제보자 탄압 등 인권 유린과 백화점식 비리가 또다시 터졌다. 이런만 다를 뿐 비슷한 양상으로 10년째 지속 시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주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일 일부 가해자가 일탈 행위로 축소하거나 사법처분의 못으로 문제로 떠넘기며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외면해왔다. 경주시가 대책이라며 제시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도 감독 강화 등의 조치는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의미있게 작동되지 않았다. 오히려 거주인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시설 운영진이 매 사건의 가해자이거나 문제를 은폐한 주체로 등장했을 뿐이다. 진짜 몸통인 수용시설의 구조를 조금 더 건드리지 않은 채 책임을 외면하거나 경주시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온 결과가 시설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다. 장애인 시설의 인권 유린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가두는 수용시설 그 자체에 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시설 구조에 있다면 그 대안 역시 시설 구조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 가해자와 사태 책임자들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마땅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시설장과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설 설립자 일가와 친인척들에 의해 장악된 내부 권력 구조는 일부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주인들의 삶과 자유를 통제하는 시설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가해자 퇴출도 시설 운영 개선도 거주인들의 진짜 인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시민단체는 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 위하여 경주시가 시설 문제를 반복시켜온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경주시는 4.20 경주 공투단과의 탈시설 정책협의 개최를 약속하였으나 이마저 입장 차만 확인한 1차 협의를 끝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경주시는 공투단의 후속 협의 조청에 시설장과 대표이사 교체 등의 조치가 완료되었으니 이후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제보하라는 공문을 통보해왔을 뿐이다. 지난 12월 23일 4.20 경주 공투단은 경주시가 근본적인 대안인 탈시설 정책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경주시청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협의 개최와 시당 면담을 약속했다.
우리는 경주시가 3개월의 시간을 끌다 마련된 협의가 결코 말뿐인 약속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이제라도 경주시가 범죄시설 폐쇄와 자립생활 지원을 원칙으로 한 거주 및 지역사회 서비스 보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주시는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방향에서 시설 현안 대책 마련과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에 적극 나서라. 하나, 경주시는 해강 행복한 집 폐쇄 조치하고 거주인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주시는 탈시설 인권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탈시설은 변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시민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완전한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2019년 12월 16일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경주 공투투쟁단